배관 및 마찰 손실 부분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102페이지. 자, 제일 먼저 보시면 배관의 분류가 나와 있죠. 배관을 자, 큰 1번에 강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관.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큰 2번에 동관 및 동합금관. 그 밑에 보시면 스테인레스 관관. 그렇죠? 스테인레스 관관. 하나 넘겨보시면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우리가 크게 배관을 이 네 가지를 사용한다. 소방에서. 자, 그렇게 먼저 개념을 잡으시고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관. 강관은 강철관이죠, 강철관. 강철관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우리 소방에서는 사실 두 가지밖에 안 써요. 한 가지 더 이렇게 넣어놨어요. 구분상으로. 배관용 탄소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고압 배관용 탄소강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압 배관용은 사용 압력이 10메가파스칼 이상의 고압의 배관에 사용하는 배관, 우리는 10메가파스칼 이상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압 배관용 탄소강관은 소방에서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관용 탄소강관과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을 쓴다. 그 차이는 뭐냐? 배관용은 1.2메가파스칼 미만. 그 다음 압력 배관용은 압력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좀 더 높겠네요. 1.2메가파스칼 이상. 그렇죠? 배관 내에 최대 적용시킬 수 있는 최저 압력이 기계 부분에서 배우실 거예요. 최저 압력이 가장 높게 적용시키실 수 있는 압력인데 그 압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메가파스칼 미만이면 배관용, 이상이면 압력 배관용이다. 뭐 가끔 기사 문제에서 1메가파스칼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옛날 국법입니다. 국법. 1.2로 바뀌었습니다. 자, 배관 기호로 배관용은 SPP라는 걸 사용하고 압력 배관용은 SPPS를 사용하게 되죠. 자, 배관용 탄소강관이 뭐냐? 흑관. 흑관은 뭐냐? 일반 강철관에 1차 방청 도장만 한 것, 부식 방지만 시켰다 이거죠. 그것과 백관. 아까 부식 방지 시킨 흑관에다가 아연 도금한 게 백관인데 이 흑관과 백관으로 구분되는 게 배관용 탄소강관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이거는 관 두께를 스케줄 번호로 구분합니다. 스케줄 번호로. 스케줄 넘버가 밑에 리을번에 보시면 20, 30, 40, 60, 80 등이 사용되는데 주로 소방에서 스케줄 40, 스케줄 80 등이 사용되죠. 자,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강관의 특성 보시면 연관, 가느다란 관 얘기합니다. 연관이나 주철관, 주물로 만들 관, 주물. 용해된 금속이 주물이잖아요. 그런 걸로 만든 관에 비해서 가볍고 인장 강도, 늘어나는 어떤 힘의 강도가 크다. 내식성, 즉 부식에 견디는 성질이 적다. 그래서 부식 우려가 있으며 사용 연한이 짧다. 단점이겠네요. 충격에 강하고 관 이음, 서로 관과 관을 이으는 어떤 이음이 비교적 쉽다. 다른 관에 비해서. 또 가격이 저렴하다. 자, 3번. 아까 스케줄 넘버,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은 제가 스케줄 넘버로서 관 두께를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떤 관계에 따라서 스케줄 넘버가 결정되는지. 그렇죠? 스케줄 넘버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스케줄 넘버는 커지죠.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스케줄 번호는 우선 S분의 P. 우선 이걸 먼저 기억하세요. S분의 P다. 자, S는 무엇이냐? S는 허용 응력이다. 응력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뭔가 견디는 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첫 시간에. 견디는 힘이에요. 뭘 견디냐? 물이 막 흘러가서 압력이 작용되면 이 배관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늘어나서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얼마나 견디겠느냐. 그렇죠? 얼마나 견디겠느냐가 나왔으면
과연 거기에 얼마나 압력이 걸리겠느냐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압력. 허용 응력에 따른 최대 사용 압력이다. 이 말이죠. 사용을 허용으로 바꿔도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네, 똑같습니다. 자, 결국 S는 허용 응력, P는 최대 사용 압력이다. 자,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두 개가 통일되면 좋겠지만 통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 사용 압력은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의 단위를 쓰고 허용 응력은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 미리의 단위를 쓴다. 좀 단위가 좀 그렇죠. 제곱 미리 잘 안 쓰는데 여기서는 제곱 미리가 나오고 여기는 제곱 센치가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다 곱하기 10만 해줬을 때 스케줄 번호로 나오겠다. 스케줄 번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산해봤더니 뭐 78이 나왔다. 그럼 거기는 배관 얼마짜리 스케줄 넘버 얼마짜리 배관을 쓰면 됩니까? 80짜리를 쓰면 됩니다. 그렇죠? 네. 왜? 아까 규격품이 정해져 있었죠. 40, 60, 80. 60 이상 되니까. 그렇죠? 80 조금 못 되니까 80짜리 스케줄 번호의 배관을 써야 되겠죠. 허용 응력과 압력에 따라서. 이 단위가 바뀔 수 있어요. 단위. 똑같습니다. 허용 응력과 사용 압력은 똑같은데 단위가 만약에 통일 한번 시키고 싶다 이거죠.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로 통일시키고 밑에도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로 통일시킵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지만 요즘 추세가 국제 표준 단위 쓰는 추세니까 국제 표준 단위 바꿔보자 이거죠. 압력 단위 메가파스칼 좋다 이거죠. 메가파스칼. 또 밑에 허용 응력 단위 킬로그램 포스를 뉴턴으로 바꿔보자 이거죠. 뉴턴 퍼 제곱 미리. 지금 제가 단위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얼마 곱해주느냐? 1000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스케줄 넘버로 나오겠다. 단위 뭐 한 번에 같이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 정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국제 표준단위 정리해서 가는 건 1000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저걸 가지고 해보시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요거 정도는 암기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렵진 않으니까. 자, 거기 보시면 이게 나오죠? 허용 응력. 요것이 하나로만 딱 허용 응력이 주어지면 좋은데 두 가지 인자가 주어집니다. 안전율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안전율. 그 다음에 최대 인장 강도라는 게 주어집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주어진다면 안전율분의 최대 인장 강도를 계산해서 허용 응력 값에 넣어서 계산한다. 안전율과 최대 인장 강도. 뭐 그 정도. 간단히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더 이상 깊이 들어가실 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계구조 원리 설계 시험 가시면 이제 배관의 두께를 정리하는 게 스케줄 넘버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말 그대로 T 있죠, T. 미리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스케줄 넘버가 아니고 두께 딱 얼마를 할 거냐. 근데 이 T 미리로 정리하는 것도 나중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용 배관이냐, 우리 국가화재안전 기준에 정해놓은 청정 배관이냐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관 두께 구하는 방법 총 세 가지 있는 거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말씀드렸고 나중에 T로 구하는 이 두 가지는 기계구조 원리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강관은 그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제 동관 및 동합근관이 나오죠. 자, 동관. 소화 설비의 배관으로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의 배관용 동관을 사용할 수 있고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는 약재 저장 용기의 기동용 라인으로 동관을 사용한다. 소화 설비 배관. 수계 쪽에서 얘기를 뭐 주로 할 수도 있고 뭐 가스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소화 설비 전체 배관으로 이음매가 없는 동 및 동합금. 이음매 이거. 배관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이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통짜로 뽑아냈다. 이음이 없어서. 그렇죠? 붙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음이 없는 동 및 구리 및 구리와 다른 거를 섞은 합금. 구리가 너무 약하잖아. 그렇죠? 약해서 합금으로 통해서 배관용 동관을 만들 수 있다. 또 가스계에서는 가스계 약재가 뭐 CO2라고 생각해 보시면 CO2의 압력이 되게 높아요. 이 CO2의 높은 압력을 처음 이 출발한 이 고압을 견디기 위해서 이 동관을 쓰게 된다.
동관을 쓰게 된다. 이음이 없는 동관. 그렇죠? 자, 뭐 소재에 따른 분류가 나오고 동관의 특성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중요한 건 같지는 않습니다. 자, 스테인리스 강관. 우리 서스라고 표현하죠. 서스. 현장에서. 스테인리스 강관은. 서스가 SUS인가요? 이게? 표현하면 서스가? 근데 원래 정식 명칭 STS죠? 서스라고 읽으면 안 되죠. 일본식, 미국식. 그죠? 미국식 STS. 일본식으로 우리 현장에서 일본 용어가 많으니까 그래서 서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스테인리스 강관을. 뭐 이거 당연히 기계적인 강도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두께를 얇게 할 수 있고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도 강하고 열에 견디는 내열성도 우수하고 마모도 잘 안 되고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거. 좋으면 다 이거네요. 네, 그렇네요. 자, 넘겨보시면. 자,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이 나옵니다. 합성수지 배관만 하고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PVC 배관.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PVC. 근데 그걸로 소방용 배관을 쓴다는 건 참 우스울 수 있어요. 불이 뭔가 연관이 되는 건데 소방용 배관은. 그래서 이 PVC 배관에다가 내열성도 강화시키고, 그렇죠? 내유성도 강화시키고, 부식성 얘기하는 겁니다. 내식성이 부식성. 예, 그 다음에 열에 견디는 성질, 뭐 이런 것들을 강화를 시켜서 만든 것들이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인 CPVC 배관이다. 예. 이게 이제 거기 문구 보시면 조도라는 게 말이 나오죠. 조도, 즉 거칠음 계수, 또 다른 말로 C팩터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150이다. 150이라는 게 가장 높은 수치예요. 100 시작하고 120 시작하고 150 하는데 150이 돼서 수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부드럽다는 얘기죠. 예, 물이 흐를 때 마찰 손실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찰 손실이. 그래서 이게 마찰 손실이 그만큼 걸리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배관이 될 수 있겠죠. 좋은 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계 구조 원리 가면 또 한번 나올 겁니다. 자, 배관의 이음. 강관 이음의 종류. 강관. 강철관 어떻게 이을 거냐. 자, 처음에 나사를 내겠다 이거죠. 나사. 그렇죠? 한쪽은 앞나사, 한쪽은 순나사 해놓으면 둘이 연결시키면 되겠죠. 나사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나사가 그러니까 강한 압력에 못 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로 50mm 이하의 저압용 배관의 이음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마모, 충격, 진동, 부식, 균열 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곳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죠? 자, 그거에 반해서 이제 두 번째 용접식 이음은 65A 이상의 좀 더 고압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이죠. 용접식 이음이. 신뢰도도 좀 높고 하니까 이게 좀 많이 쓰입니다. 강철관이니까 서로 용접해서 붙여버리면 되니까. 용접식 이음의 방법으로는 맞대기 용접. 서로 딱 붙여놓고 용접한다. 삽입형 용접. 한쪽을 끼워 넣어놓고 용접한다. 뭐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죠. 플랜지 이음. 자, 플랜지를 볼트나 너트로 접속하고 플랜지 사이에 가스킷을 삽입해 유체가 새는 것을 방지한다. 뭐 플랜지라는 게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구멍 이렇게 뚫려가지고 여기 사이에 볼트 너트 집어넣어서 배관과 배관 서로 연결시킨다 이거죠. 이렇게 연결돼서. 그렇죠? 네. 그거는 플랜지 이름을 통해서 하게 되면 무엇이 좋느냐? 볼트 너트로 조였다 풀렸다 하니까 배관을 자주 해체 또는 교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루브 이음, 홈 이음. 배관에 홈을 만들어 서로 연결을 해서 거기에 밀봉 역할하는 가스켓과 호싱, 볼트 너트로 구성된다. 무용접 이음 방법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뭐 용접을 안 하니까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 가능하나 설치비가 가장 높다. 딱 홈을 끼워 맞춰가지고 딱 맞춘다 이거죠. 홈을 끼워 맞춰서 거기다 볼트 너트 넣어가지고 써서. 네. 자, 관 이음새의 종류가 나와 있네요. 관과 관을 어떻게 이을 거냐? 관과 관을 첫 번째, 자, 관의 방향을 변경시킨다. 엘보, 그렇죠?
여기다 그림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그림이 없어서 예. 다음 개정 증폭판에는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엘보라는 건 뭐 펌프가 토출하겠다. 물을 토출하면 꺾어져서 흐름이 흘러가면 여기 지점이 엘보가 되겠죠. 그죠? 여기 지점이 엘보. 써서 여기 배관, 여기 배관과 여기 배관을 서로 엘보를 통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자, 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엘보는 지금 이게 90도로 꺾어지니까 90도 엘보가 있고 45도로 꺾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45도 엘보가 됩니다. 뭐 요게 이제 엘보 종류 두 가지가 보통 쓰이는데 밴드라는 건 기계, 그러니까 이런 기계 배관에서는 잘 안 써요. 전기 배관. 그렇죠? 전기 라인을 연결할 때 여기서 배관이 꺾어 나간다. 꺾어 나갈 때 여기 부분을 밴드를 써서 이렇게 밴드가 생긴 거거든요. 네. 밴드를 써서 여기 전기선 입선하고 입선해서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걸 하게 된다. 그래서 주로 밴드는 기계보다는 전기 쪽에서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의 방향을 변경시키는 이음새 두 가지. 자, 그 다음 관을 분기시키는데 사용하는 이음새.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꺾어지면 엘보가 들어갔지만 여기서 배관 하나 따요. 그러면 여기 배관에 설치되는 요거는 모양이 무슨 모양과 생겼습니까? T자. 그렇죠. 그래서 T다. 말 그대로 T입니다. 크로스. 뭐 이쪽도 요거에 되겠다. 그럼 요건 크로스 설치해야 되겠다. 십자 모양. 십자 모양. 자, Y자가는 모양 그대로가 되겠죠. Y자로 세 개로 분기되는. 자, 관과 관, 또 부속기기,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이음새. 소켓. 우리 소켓 어디서 많이 봅니까? 전구. 그죠? 전구 낄 때 안에 소켓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안찌름으로 되어 있는 게 소켓이죠. 안찌름으로. 그렇죠? 안찌름으로 되는 게 소켓이다. 니플. 거꾸로 밖에 지름이 되어 있는 거죠. 지름이 뭐 이런 식으로 밖에 돼 있어서 이 밖에 지름과 배관의 안지름을 서로 맞추면 되는 거죠. 두 개가 연결되겠죠, 배관이. 그렇죠? 밖에 지름 돼 있는 게 이게 니플이다. 유니언 설명하기가 좀 소방차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요. 호스를 접결을 할 때 소방차가 이렇게 호스를 접결하는 구가 있잖아요. 호스를 딱 끼워서 얘를 돌려요. 얘를 돌리면 호스를 돌리지 않고도 잠겨요. 네, 이런 게 유니언이에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이건 호스 접결하고 이렇게 잠길 수 있는, 호스 돌리지 않고. 네, 그런 게 유니언이다. 플랜지는 아까 설명드린 거죠. 네, 플랜지 이음에. 그쵸? 자, 그게 서로 뭐 부속기기나 이런 걸 연결할 때 쓰는 거다. 자, 관의 지름을 바꿀 때, 관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지름 바뀐다. 거기 보면 레드샤라고 나와 있죠. 레드샤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심이 있고 하나는 편심이 있어요. 원심 레드샤, 편심 레드샤. 원심은 관이 큰 데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를 줄여 나가야죠. 원 형태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줄여 나가면 이것이 원심. 근데 편심은 위에는 그대로 줄어 나가요. 근데 밑에를 한쪽을 반듯하게 나가. 얘도 관과 관이 서로 줄어서 나가죠. 자, 중요한 게 있는데 원심은 양쪽에서 줄고 편심은 한쪽에서 주는데 이랬을 때 과연 마찰 손실은 어떻게 될 거냐? 마찰은 무엇인가 걸리는 게 있거나 뭐 자꾸 변형이 되면 생기는 건데 이렇게 두 군데서 변형되는 것과 한 군데서 변형되는 것과의 차이는 당연히 마찰 손실이 얘가 더 높고 얘가 낮겠죠. 그렇죠? 그래서 펌프 흡입 체계는 원심 레드샤를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편심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마찰 손실 때문에 이거라도 좀 줄이자. 펌프 흡입 측은. 무슨 말인지 또 나중에 가보시면 또 아시고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부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싱은 나사식이에요. 나사식 뭐 굳이 모양을 그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까? 뭐 이렇게 나사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름이 여기에서 여기가 지름이 바뀌어요. 지름이 바뀌어서 이런 게 뭐죠? 그런 데 보면 있어요. 그 자동합산 소화연구. 네, 거기 보면 서로 연결시킬 때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지금 나사 모양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관의 지름을 바꾸면 서로 연결시킬 때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부싱이다. 자, 관의 끝을 박는 이음새 플러그.
플러그는 관의 끝을 나사로 돌려서 막아버리는 거죠. 플러그는. 그리고 캡은 덮어 씌워서 막는 게 캡이고. 자, 뭐 창고 쪽에 보시면 직류티와 분류티가 구분이 되어 있네요. 유수의 방향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T가 되겠죠. 다 모양이 T죠. 여기는 없고. T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 소화전이 있고 이 소화전으로부터 무엇인가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유수의 흐름이라는 건 일단 여기서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꺾어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도 T, 여기도 T입니다. 그랬을 때 이 T와 이 T는 다르다는 거죠. 유수의 흐름이 이렇게 어떤 반듯하게 180도로 간다면 얘는 직류티가 된다. 유수의 흐름이 꺾였어요. 90도로. 그러면 얘는 분류티가 되는 거예요. 역시 이거의 관계도 같은 T지만 유수의 흐름이 한번 꺾이면서 당연히 마찰 손실이 증가하니까 거기서 중요한 거죠. 마찰 손실이 증가한 만큼 T의 종류는 별도로 구분해야 되겠다. T는 원래 같은 T지만 유수의 흐름으로 구분한다 이거죠. 직류티와 분류티는. 그래서 마찰 손실 계산할 때 이 마찰 손실 값이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문제가 뭐가 있나요? 자, 관 부속물 중 관경이 다른 두 개의 관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부속물은 레듀샤네, 그렇죠? 엘보는 방향이 바뀌는 거고, T는 붕괴하는 거고, 플러그는 막는 거고, 그렇죠? 레듀샤네요, 레듀샤. 자, 답은. 자, 신축 지금 현재 관이음새의 종류는 사실 나중에 이제 설계 시공 가시면 필요하실 수 있어요. 쉽지는 않죠. 문제 내기가. 기사에서는 그런 문제 많이 나오죠. 배관 막 연결시켜서 중간에 부속기기 뭐 니플 쓰고 뭐 쓰고 뭐 써서 막 간다는 거. 그런데 관리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마찰손실 계산하는 방법이. 근데 나오지 말한 법은 없어요. 조건만 잘 주어진다면. 이게 작업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못 내기는 하는 거지만 조건만 잘 주어진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은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항상 수리하기 2차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자, 신축 이음의 종류입니다. 긴 배관이 온도 변화에 의해 팽창 또는 수축되면 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설비 중간에 설치하여 파손을 방지하려는 이유입니다. 그죠? 여름에는 늘어나죠, 배관이. 겨울에는 줄어들고. 그럼 배관끼리 딱 맞춰놓으면 늘어날 때는 배관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줄어들 때 어떻게 됩니까? 답 안 나오죠? 분명히 균열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균열을 막기 위해서 뭔가 신축적인 이음을 해놓는다. 종류. 루슬벨스. 그죠? 루슬벨스 상온. 루슬벨스 상온. 그 신축의 완충 효과가 큰 순서대로 하면 루프, 슬리브, 벨로우드, 스위블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는 책도 많이 있긴 한데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관식에서 한번 이게 등장했어요. 저 2차에서 이거 써라. 그래서 객관식이나 좀 나오지, 주관식에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모릅니다. 관리사는 또 모르니까 그래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빈도가 좀 낮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소화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의 종류. 자, 후드 밸브부터 나옵니다. 뭐 여기서 간단히 한번 소화 설비 개통도를 어차피 이걸 뭐 밸브 설명하면서 그려야 되니까 한번 간단히 그려 보시면서 말씀 한번 나눠보죠. 자, 후드 밸브가 나오죠. 후드 밸브. 뭐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제가 이제 그려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제가 그린 건 이렇게 그리자마자 뭔가 담겨져 있는, 그죠? 물이 담겨져 있는 수조가 되는 거죠, 수조. 이 수조에 물을 흡입해야 되니까 흡입하려면 흡입관을 담궈야죠. 흡입관을 담굽니다. 흡입관을 담궈 놓고 그냥 물을 흡입해도 되죠. 그지만 그냥 흡입하기에는 무엇인가 좀 미심쩍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분명히 바닥에 이물질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 이물질을 바로 흡입하면 안 좋아. 그래서 여기 뭔가 거쳐가는 하나를 뭔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양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냥 그림 그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구멍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구멍. 그렇죠? 후드밸브 구멍 뚫려 있어서 그 구멍으로서 물을 이렇게 흡입을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후드밸브다. 후드밸브. 후트밸브 아니고 후드밸브. 같은 얘기인데 국가화지 않는 게 이제 후드라고 써 있습니다. 네. 풋, 발. 그렇죠? 풋, 네,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후드밸브. 자, 후드밸브를 통해서 물을 흡입을 하는데, 흡입을 해서 지금 후드밸브가 분명히, 아까 제가 기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물질을 걸러낸다. 우리는 그걸 여과 기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과 기능. 근데 이 여과 기능 가지고 불안해. 그래서 한 번 더 걸려야 되겠어요. 한 번 더 걸러서 있는 게, 자, 이렇게 표현하는 스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스트레이너. Y형이네요, 보니까. Y형. 모양 자체가 Y형입니다. 네. Y형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는 뭐냐? 네. 이것은 본격 여과장치입니다. 본격 여과장치. 실제 얘가 실질적인 여과장치라 이 말이죠. 스트레이너를 통해서 물이 여기 후드밸브를 통해서 물이 흡수가 되고 나서 흡입을 되고 나서 스트레이너를 흘러가면서 여기 망에서 전부 다 이물질들은 여기에 쌓인다는 얘기죠. 방향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그리실 때. 자, 후드밸브는 스트레이너 기능, 여과 기능이 있지만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자, 체크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크. 지금 이게 펌프 흡입관인데 흡입관 내에는 물이 항상 가득 채워 있어야 돼요. 체크 기능이 무엇이냐? 물이 한번 여기서 딱 흡입을 하잖아요. 밑으로 물이 절대 흐르지 않아요. 이렇게 물이 새지 않아요. 즉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게 체크 기능이다. 한쪽 방향. 유세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게 체크 기능이고 여과 기능과 체크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후드밸브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자, 쭉 배관을 가서 최종 여기에 펌프가 달리겠죠. 소방용 펌프, 우리 원심 펌프라고 표현합니다. 원심 펌프. 이 이전에 뭐가 필요하느냐? 현재 물론 여기 설명은 없어요. 후드밸브 다음에 설명은 없는데 이 원심 펌프가 하는 역할이 위로 토출도 하지만 현재 여기에 진공을 시켜야 돼요. 진공을 시켜야, 즉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시켜놔야 물이 흡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을 평상시에 배관을 채워놓게 해서 여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는데 과연 진공이 얼마나 잘 되느냐를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 확인하는 게 바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진공계 또는 연성계를 설치할 수도 있다. 여기에. 연성계는 플러스 정압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인 부압도 측정할 수 있다 이거죠. 진공계는 당연히 마이너스 압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설치합니까? 여기 이게 뭡니까? 개폐밸브. 그죠? 개폐밸브. 자, 이 개폐밸브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어떤 게 중요합니까? 이 개폐밸브는 펌프 흡입체계라고 한다면 이 개폐밸브는요, 일단은 우리가 개폐 표시형을 써야 돼요. 개폐 표시형. 개했는지, 폐했는지,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표시해야 된다. 또 하나, 펌프 측은 뭐가 중요하냐? 버터플라이 밸브 외 개폐밸브예요. 버터플라이 밸브 사용 안 돼. 왜? 버터플라이 밸브는요, 보통 우리 개폐밸브가 어떻게 OSNY 개폐밸브, 즉 여기서 토출을 하다 보면 여기에 OSNY 개폐밸브가 있어요. 이거는요,
현재 막을 때 이렇게 막아요. 그러면 위에 나사봉이 현재 위로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열리면 어떻게 열리냐면 이렇게 열려요. 이 디스크가 위로 아예 올라가요. 올라가서 완전히 개하고 완전히 폐하는 거예요. 여긴 사라지고 없죠. 깨끗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찰 손실은 그만큼 없겠죠. 그죠? 아예 없는 거죠. 사라지니까. 또 OSNY 개폐 밸브 현재 이 나사봉이 없어. 눈에 안 보여. 그럼 닫힌 거죠. 보여. 열린 겁니다. 그죠? 나사봉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했는지 폐했는지를 표시할 수 있는 개폐 표시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거에 반해서 버터플라이 밸브는요. 이거를 위에서 딱 밸브를 제끼잖아요. 딱 제끼면 이것이 밸브가 이렇게 열려. 이렇게 막고 있다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막고서 열리면 뉴스의 흐름이 걸리잖아요. 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마찰 손실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마찰 손실이 증가한다. 마찰 손실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증가하면 우리가 아직 안 배우셨지만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공동현상. 공동현상이 무엇이냐? 이 펌프가 물을 결국 흡입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버터플라이 밸브 쓰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수격작용이에요. 수격작용. 왜? 수격작용은 언제 발생을 하느냐? 언제? 급격하게 밸브를 개폐했을 때. 그렇죠? 버터플라이 밸브는 순식간에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딱 잡아서 열고 닫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열었다 닫았다 하는 순간에 수격작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배관 파손 우려가 있는 거죠. 배관 파손 우려. 근데 OSNY 개폐 이거는요. 여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손잡이가 있어서 손잡이를 열심히 돌려. 힘들어요. 되게 열심히 돌리면 아무리 이 힘이 센 사람도 이렇게 빨리 할 수는 없어요. 빨리 할 수 없어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그만큼 느리게 하니까 수격작용도 방지될 수 있다. 좋은 밸브죠. 자,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버터플라이 밸브도 설명드렸고, 자, 여기서 펌프가 막 흡입하고 토출하면 물을 진동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이음을 설치해야 돼. 이렇게 망으로 이렇게 막 싸져 있어가지고 진동 흡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흡수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한다. 펌프와 서로 직결해서 흡입수가 토출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플렉시블 조인트다. 진동 흡수.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압력계 하나 설치해야 되겠죠. 압력계. 얼마나 이 펌프가 토출할 수 있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 밸브는 설명했어요. 요 게이트 밸브. 이게 지금 게이트 밸브입니다. 게이트 밸브. 여기에 게이트 밸브 밑단에 뭐 설치하느냐? 체크 밸브 설치해요. 체크 밸브. 방향은 항상 이쪽으로. 그렇죠? 물이 이쪽으로만 토출되고 여기에서 이 물의 하중이 이쪽으로 딱 걸려와서 여기서 멈춰있게. 펌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체크 밸브 설치해 놓고 물을 이쪽으로 흐르게 만들어준다. 체크 밸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후드 밸브가 체크 기능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체크 밸브가 아주 본격적인 체크 기능을 하고 있는 밸브가 되겠죠. 또 개폐 밸브가 만약에 고장이 발생했다. 그렇죠? 이 개폐 밸브가 고장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체크 밸브를 그렇죠? 막아 놓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다시. 개폐 밸브를 막아 놓고 체크 밸브 수리를 할 수 있겠죠? 개폐 밸브 수리 막아 놓고 체크 밸브 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체크 밸브도 설명을 했는데 거기 지금 스윙 체크 밸브와 리프트형 체크 밸브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체크 밸브는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역류 방지 밸브인데 스윙 체크 밸브는 리프트형보다 마찰 저항이 적고 수평 배관에 사용이 가능하나 수직 배관의 경우가 신뢰도가 더 우수하다. 수격의 약함으로 토출축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디스크와 시트 사이에 이물질이 있 경우 완전한 개폐가 어렵다.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죠. 즉 스윙 체크 밸브는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열렸다가 흐름이 없으면 닫혀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닫히니까 얘를 수직으로 한번 세워놔 보죠. 더 적합하죠. 물의 흐름에 따라서 열려요. 흐름이 없으면 닫혀요. 그러면 이것이 이물질 살짝만 껴도 뭔가 좀 불안해요. 느낌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 스윙 체크 밸브 자체가 약한 거죠. 근데 수직으로 딱 세워놔 봐요. 뭔가 위쪽에 압력이 가해지니까 좀 더 안정돼지겠죠.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수직 배관에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그라미 2번이 수직 배관이 신뢰도가 우수한 거지 수직 배관에는 즉 이거 여기에다 뭐 쓰면 안 돼요. 체크 밸브를 약해서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신뢰도가 우수하다고 그냥 얘기만 나온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그에 반해서 리프트형 체크 밸브는 사실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고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쓰는 얘기는 스몰 S기 체크 밸브죠. 이거 상품명이에요. 상품명.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인 상품명이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튼튼한 거죠. 이 어떠한 이 스프링의 압력을 이겨내고 올라가야 돼요. 되게 힘들어요. 힘든 압력을 이겨내서 올라가서 물의 흐름이 발생되고 나서 조금만 보면 바로 닫혀요. 그냥 얘가. 그래서 그만큼 수격작용이나 뭐 역류, 맥동현상 모든 데 강하다 이런 얘기죠. 특징이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바이패스 밸브 개방 시 물을 역류시킬 수 있다. 바이패스 밸브를 이렇게 열어주면 물이 거꾸로 내려올 수 있다 이 말이죠. 항상 올라가기만 했던 게 내려올 수 있다. 당연히 이 압력이 크기 때문에 4번에 마찰 손실이 매우 크겠네요. 그죠? 마찰 손실이. 자, 유량 조절 밸브가 나오네요. 유량 조절 밸브는 글로브 밸브, 앵글 밸브가 있는데, 뭐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 성능시험 배관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성능시험 배관이라는 게 설치가 되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됐을 때 여기에 개폐 밸브 설치하고 여기에 유량기 하나 설치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설치되는 게 유량 조절 밸브입니다. 이 유량 조절 밸브를 통해서 여기서 지금 물을 토출을 하는 거예요. 토출하는데 내가 조금 열 수 있고 많이도 열 수 있고 조절한다 이거죠. 이 유량 조절 밸브를 통해서 물을 내가 조금 열어서 방출하고 싶으면 하고 많이 열어서 방출하고 이 게이트 밸브 차이는 뭐예요? 게이트 밸브는 완전히 개폐하고 완전히 열고 완전히 닫는 용도예요. 용도 자체가. 근데 유량 조절 밸브는 아예 그런 용도다. 조금 열 수 있고 많이 열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는 거다. 그것이 글로브 밸브다. 성능시험 배관에 사용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앵글 밸브는 이거죠. 여기에 배관이 이제 쭉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가서 배관이 이렇게 막 돼 있다고 치죠. 어디 층에 이게 층에서 배관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한 층의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에서 배관이 올라가서 여기서 배관은 끝났어요. 배관이 끝난 거예요. 이 끝난 쪽에서 여기에다가 앵글 밸브라는 걸 설치해요. 앵글 밸브. 그럼 앵글 밸브 설치하면 이 배관이 90도로 꺾어져 이렇게. 꺾어지면서 여기에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떠한 이 스위치가 있어. 그 돌리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열어주면 물이 많이 나오고 조금 열어주면 조금 수도꼭지가 똑같은 거 수도꼭지하고. 그래서 유세 흐름을 현재 보이면 직각으로 변환시켜주죠. 이렇게 직각으로. 직각으로 변환시켜주는 이 밸브가 앵글 밸브다. 결국 여기에 뭐가 연결됩니까? 소방 호스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적재를 하고 끝에 방사형 관창을 연결해서 물을 방사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여기에다가 지금 겉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소화전 함이에요. 옥내 소화전 함. 그런 거죠. 나중에 기계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안전 밸브, 릴리프 밸브가 있네요. 자, 안전 밸브와 릴리프 밸브. 뭐 2차에 한번 나온 얘기인데, 뭐, 그것도 이거예요. 지금 여기 2차 측 배관, 체크 밸브, 게이트 밸브, 개폐 밸브가 있죠. 여기에서 이 개폐 밸브 다음에 배관 하나 땁니다. 따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는 걸 설치를 해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는 걸 설치해 놓고,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는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공기예요.
이 공기 위쪽에다가 여기다가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전벨트. 왜 설치하느냐? 공기의 압력이 너무 가다해지면 얘가 폭발할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파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설정 압력 이상이 되면 여기에서 뭘 방출한다? 기체를 방출하라고. 안전밸브는 기체를 방출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반해서 닐리플 밸브라는 게 있어요. 닐리플 밸브는 체크밸브 밑단에 여기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모양은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게 닐리플 밸브예요. 이거는 만약에 배관이 막혔어요. 완전히 막혀 있을 때 펌프는 물을 계속 토출하잖아요. 토출하고 그러면 이 물이 다 어디로 갈 거며 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나도 설명 다시 드릴게요. 일단 물은 토출을 사실 못하고 계속 헛바퀴 돌아요. 얘가 펌프가 임펠러가 계속 돌기만 해. 막혀 있으면 계속 돌면 뜨거워지죠. 이 뜨거워진 물을 계속 놔두면 이 펌프는 결국은 고장이 발생하죠. 그럼 그러기 전에 어떤 압력 이상이 돼버리면 그 압력이 되기 전에 이 닐리프 밸브가 열어져요. 배관을 열어주면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액체를 방출하게 된다. 액체. 어디에서? 최저압력 미만에서. 최저압력 미만에서 액체를 방출하는 게 닐리프 밸브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정리하신 거는 제가 지금 왜 정리해드렸냐? 기계구조원리에 가면 매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미리 해드린 이유는 예습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신 부분도 그때 가면 다 이해가 가실 거다. 한번 들어보시는 차원이라는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